안녕하세요. 이전 영상에서는 턱걸이를 한계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매달리기의 과학적으로 검증된 4가지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매달리기를 다치지 않고 몸에 무리 안 가게 하는 방법을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달리기 동작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안전하게 하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매달리기 시 철봉 잡는 법인 그립의 적절한 넓이와 종류,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매달리기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치지 않고 매달리기 하는 방법 설명 이전에 매달리기 종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매달리기에는 데드행, 액티브행, 그리고 퍼펙트행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데드행은 완전히 힘을 빼고 축 늘어져 철봉에 매달려 있는 동작으로 19세기 독일 정형외과 의사 볼프강 필켄하겐 박사가 척추 치료법으로 처음 도입했습니다. 액티브행은 데드행에서 조금 더 발전한 자세로 데드행 상태에서 어깨만 아래로 내리는 느낌으로 버티는 자세입니다. 숄더 패킹, 견갑골의 후인 하강 상태를 유지하며 매달리는 동작이며 어깨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퍼펙트행은 철봉을 오버그립이나 뉴트럴 그립으로 잡고 척추를 활처럼 흰 자세를 말하는 것인데요. 견갑골 후인 하강과 숄더 패킹 그리고 상완골 외회전과 흉추 신전이 결합되어 구부정한 자세로 굳어진 어깨 주위 근육과 관절의 약점을 한 번에 교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동작은 유연성과 근력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충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달리기 시 그립 너비가 좁다고 넓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립이 좁을 경우 등보다는 팔에 힘을 싣는 비중이 커지고 넓게 할 경우 광배근에 더 효과적으로 자극이 되지만 어깨 관절이 느슨해져서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리기 시 최적의 너비는 어깨를 보호하기 위해서 광배근과 어깨 관절에 긴장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벌릴 수 있는 너비, 즉 겨드랑이가 광배근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넓게 벌어진 너비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확히 이해하시기 어려울 텐데요. 겨드랑이 사이에 종이를 꼈을 때 떨어지기에 직전의 너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립을 잡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엄지를 검지 위에 오게 해서 잡는 오버그립, 엄지가 봉 위를 감싸는 썸리스 그립. 2가지 중 오버그립을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매달리기 시에는 오버그립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2그립 모두 틀린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매달리기 시에는 항상 손목의 중립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손목의 중립이 풀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팔, 특히 전완근의 힘이 더 많이 사용되고 전완근은 사람의 몸무게를 버틸 만큼 강한 부위가 아니므로 손목 또는 손목과 연결된 힘줄, 그리고 인대인 팔꿈치에 부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손목의 중립 관점에서는 오버그립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매달리기의 너비와 그립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부상을 방지하는 매달리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턱걸이 풀업을 할 때 어깨 부상을 많이 당하시는데 어깨 부상의 시작은 매달리기부터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매달리기 시 데드행은 생각보다 조심히 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매달리기를 할 때부터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만 부상 없이 오랫동안 꾸준히 운동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운동을 시작할 때 아직 등에 힘을 주는 법을 모른 채 억지로 매달리고 당기다 보니 어깨에 무리가 갔고 시간이 흘러 어깨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일반 생활을 할 때 한쪽 어깨를 높게 들 경우 뭔가 모를 불편함 같은 게 있었고 알고 보니 매달리기의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부상 없이 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매달리기를 할 때 데드행을 조심해야 할까요? 데드행은 그냥 힘을 빼고 쭉 늘어져 철봉에 매달려 있는 운동입니다. 보통 하루 종일 구부정하게 앉아있다 보면 척추가 늘리고 어깨가 굳는데 데드행은 그걸 시원하게 펴주고 어깨 관절을 자연스럽게 풀어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깨 구조상 데드행을 오래 하거나 데드행에서 자칫 힘을 줘서 당기려고 할 때 데드행은 굉장히 위험한 자세란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깨 부상은 보통 저맥낭, 관절낭, 회전근개 이 3부위에서 발생이 됩니다. 데드행은 이 3부위가 부상당하기 직전의 자세로 보시면 됩니다. 팔이 올라가서 저맥낭이 눌려있는 상태로 관절낭도 벌려져 있고 이 상태에서 회전근개 근육도 긴장 없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어깨가 아작나기 직전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데드행을 통해 척추를 최대한 견인시키고 어깨 관절을 풀어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데드행을 길게 할 경우 부상이 언제든지 생길 수도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숙련되거나 근육이 많지 않고 평범한 사람이라면 데드행은 길게 하지 않고 데드행 자세에서 숄더 패킹을 하여 액티브행의 방법으로 매달리기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하루 종일 구부정한 자세로 중력에 눌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어깨는 앞으로 말리고 척추는 점점 압박되어 요통과 어깨 통증이 찾아옵니다. 이런 상황을 가장 빠르게 바꾸는 방법이 바로 철봉 매달리기인 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을 알고 매달리기를 해야 부상 없이 효과가 있습니다. 매달리기를 통해 손의 악력이 증가하고 자세가 교정되고 어깨 통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매달리기를 다치지 않고 몸에 무리 안 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매달리기 방법이 정확해도 철봉이 불안정하면 바른 자세는 나올 수 없습니다. 철봉이 흔들리면 몸은 균형을 잡기 위해 어깨, 팔꿈치, 손목에 불필요한 힘을 쓰게 됩니다. 그 결과 운동 효과는 떨어지고 부상 위험은 오히려 커지게 됩니다. 특히 많이 쓰는 문틀철봉은 하중을 제대로 버티지 못해 매달릴 때마다 흔들리고 그 불안정함이 어깨, 팔꿈치 통증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철봉이야 다 똑같지 뭐가 다르겠어.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철봉부터 써봤는데 체중 75kg인 제가 매달리기만 해도 철봉이 흔들리면서 몸이 자꾸 균형을 잡으려 하더군요. 그때부터 힘은 분산되고 운동에 집중도 안 되고 이거 계속 하다가 부상 오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제품을 찾아보다가 10년 넘게 꾸준히 선택받아온 철봉으로 바꾼 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흰콩 철봉입니다. 흰콩 철봉은 300kg 하중을 버티는 스틸 프레임 구조라 매달려도 흔들림이 거의 없습니다. 철봉이 안전되니까 몸이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자연스럽게 숄더 패킹이 유지되면서 매달리기나 턱걸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만족스러웠던 점은 멀티 그립 구조입니다. 손잡이 위치를 바꿀 수 있어 손목이 꺾이거나 어깨가 말리는 자세를 피할 수 있고 그립만 바꿔도 광배, 전환, 상완, 자극이 달라져 운동도 덜 지루합니다. 그리고 흰콩 철봉은 딥스까지 가능해서 집에서 상체 운동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틀 손상 없이 그냥 세워두기만 하면 되니 설치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흔들리지 않는 안전성, 매달리기 턱걸이 팁스의 멀티 기능, 초보자도 안전한 멀티 그립. 만약 지금 집에서 매달리기나 턱걸이를 시작하고 싶은데 문틀 철봉이 불안해서 망설이고 있다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흰콩 철봉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매달리기는 몸을 다시 정상 위치로 되돌리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입니다. 안정적인 철봉 환경이 함께한다면 부상 없이 오래 꾸준히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